한명식 전 총리가 대법원 확정 유죄 판결 났을 때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뭐라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주길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실망이 아주 크다. 검찰 정치화의 법원마저 정치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생각이 대통령이 됐다고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 내에서 자기와 정치적 성향이 같고 또 자기가 같이 활동했던 민변과 가까운 김명수 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을 한 거예요. 거기 더 나가서 추미애 대표는 뭡니까? 기소도 재판도 잘못했다. 사법개혁 대상이다 법원도. 아니 한명숙 재판을 한 13분의 대법관이 전원일치 판결로 유죄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럼 뭡니까? 대법관 13분이라는 분이 국가과세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법적 판단을 했고 양심과 정의가 마비됐다는 주장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돌려서 얘기하면은 1분만 더 줘요. 이렇게 다른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운영이 되고 과연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초대는 안 그렇습니까? 바꿔 말해서 한명숙 전 총재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한 13분의 대법관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추미애 대표하고 전 문재인 대표께서 그거밖에 더 됩니까? 법사위원장이 지금 답을 맞습니까? 그래서 박봉계 의원님 지금 제 발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이러한 형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정치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당하게 재판에 잘못이 없다 라는 성명을 발표하십시오. 자, 현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도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광덕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을 했어요. 좀 전에.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지금 다음 거에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자, 주광덕 의원님 발언하세요. 자, 이걸로 저거 할 테니까 박봉계 의원 조용히 하세요. 자, 3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 연일 국회의원 재선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충격과 경악 속에서 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새벽에 이런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경악을 했고, 오늘 마침 우리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부 장관께서 국회에 오시니까 이것은 정말 한번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한 고민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야당 국회의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대통령 되셨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대표이셨는데 그때 했던 발언이 이렇게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어렵고 멋있는 발언 다 빼고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라는 결론을 대법원이 내렸다. 우리 국민의 상식, 국민의 정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저는 이 평범한 말 속에 굉장히 충격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이 전세자금으로 한신공영 한만호 수표가 교부됐는데 왜 증거가 없고 왜 돈 준 사람이 없고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인지 그런 점을 지적하고,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대법원장 지명을 두고 법조계에서 지금 충격을 너무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잘 없도록 정말 국민을 위한
우리 사법체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사법부의 독립을 꼭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 아까 질문에 신문을 아직 보지 못해가지고 그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당당하지 못한 그런 답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저거 하시면 휴대폰 네이버 검색 이거 안 하십니까? 그 보도 내용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말로 전달받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네이버 검색하니까 바로 이게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명숙 총리가 그 네이버 실검에서 1, 2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그 향후 사면, 특히 이제 일반 그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그런 국민에 대해서는 저는 광범위하게 사면을 적극 검토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서 장관께서 특히 한명숙 지금 전 총리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장관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무참모니까 사면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께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저에게 그런 의견을 물으신다면은 그때 제가 판단해서 아직은 고민해보지 않으셨다? 네, 아직은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지르지 마십시오. 막말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법사위원장님, 권성동 법사위원장님. 우리 야당 의원님들과 우리 법사위원장님께서 법원 행정처장님을 상대로 저부터 이 나라의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고견을 말씀하시는 건 존중합니다.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답변도 크게 상례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사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적어도 집권당의 대표입니다. 추미애 대표를 또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사과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대상이든 웃지 마십시오. 권위를 가지려면 그에 합당한 태도와 언변을 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또 과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아마. 그러나 적어도 당을 달르더라도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체제 하에서 법사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존경을 받기 위한 노력은 저는 해주십사.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저희 예결산 소위에서 결의되고 오늘 발표된 내용 등에 대해서 시정을 제외를 요구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탄스러운 것은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아시겠어요? 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이미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내규들을 다 갖추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거기서 더 나가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금 운영상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이건 매우 전향적이고 잘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2012년 1월이면 언제 때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이미 관계부처 합동 지침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번도
고용개선 추진 지침이라는 정부 합동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규는 고등법원장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내규는 법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 지침은 정부 합동에 의한 지침이었고 당연히 모든 기관이 이 지침을 받아들여서 내규화해야 되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거를 저희 국회에서 법사위의 예결산 소위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하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고 주관하시는 사무처장께서 잘하고 있는 부분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결국은 위원장께 전달되고 위원장이 오늘 우리가 결의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황망히 빼는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저는 문제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결산 소위의 여야 의원들의 고명하시는 의원님들 다 지금 위원으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입법도사관과 수석 혹은 전문위원이 1분 더 들으세요. 왜 의결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뭐 충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니까. 심사에 참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럼 정확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알지 못하고 그 당의 기관이 잘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즉흥적으로 답하시면 어떻게 돼요? 더더군다나 가관인 것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우리가 정규직화하고 이분들의 근로조건들을 조금 더 개선시키자는 것은 여야를 넘는 일종의 우리 국가사회에 공감됩니다. 타 기관이 어떠냐 저떠냐 마치 자랑인 것처럼 그러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방향과 지침이 마치 없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 이런 사태 상황을 지금 맞습니까? 저희들은 그 지적받은 바대로 내년도에서 그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존경하는 박봉계 간사께서 위원장의 진행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존경받는 행동을 하라라는 충고의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당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원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위원장의 이전에 법사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오히려 더 나쁜 조건 하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이 끝난 마지막 순서에 국회의원 권성동으로서의 정치적 견해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법사위원장이 된 이후 지금까지 아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명식 전 총리 재판과 수사미 재판에 관련돼서 야당 의원들께서 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 과거의 발언 그리고 추미애 현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결국 법치주의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박홍익 간사께서 제 발언의 취지를 잘못 들은 겁니다. 제가 추미애 대표나 또 문재인 전 대표를 또라이라고 칭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13분의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전원일치로 수표 수수 부분에 대해서 한명숙 전 총리가 한시공의원으로부터 수표를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확정을 지었는데 그것이 수사가 잘못되고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다면은 그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법관, 13분의 대법관이 정말 정의감정도 없는 분들이고 또 양심도 없는 분들이고 또 곡학하지 않은 분들이 아니냐라는 것에 그런 지적이 그게 아니냐라는 반증이다 라는 취지를 얘기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얘기해서 그건 13분의 대법관이 제정신이 아니고 또라이란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풍토를 정치권 스스로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는 것을 우리 박봉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박봉계 의원님도 동료 의원의 발언을 잘
잘 듣고 잘 해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반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식 전 총리가 대법원 확정 유죄 판결 났을 때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뭐라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주길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실망이 아주 크다. 검찰 정치화의 법원마저 정치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생각이 대통령이 됐다고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 내에서 자기와 정치적 성향이 같고 또 자기가 같이 활동했던 민변과 가까운 김명수 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을 한 거예요. 거기 더 나가서 추미애 대표는 뭡니까? 기소도 재판도 잘못했다. 사법개혁 대상이다 법원도. 아니 한명숙 재판을 한 13분의 대법관이 전원일치 판결로 유죄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럼 뭡니까? 대법관 13분이란 분이 국가과세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법적 판단을 했고 양심과 정의가 마비됐다는 주장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돌려서 얘기하면은 1분만 더 줘요. 이렇게 다른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운영이 되고 과연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안 그렇습니까? 바꿔 말해서 한명숙 전 총재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한 13분의 대법관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추미애 대표하고 전 문재인 대표께서 그거밖에 더 됩니까? 법사위원장이 지금 답을 맞습니까? 그래서 박봉계 의원님 지금 제 발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이러한 형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정치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재판에 잘못이 없다 라는 성명을 발표하십시오. 자, 현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도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광덕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을 했어요. 좀 전에.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그래서 장관께서 특히 한명숙 지금 전 총리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장관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무참모니까 사면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께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저에게 그런 의견을 물으신다면은 그때 제가 판단해서 아직은 고민해보지 않으셨다? 네, 아직은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지르지 마십시오. 막말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법사위원장님, 권성동 법사위원장님. 우리 야당 의원님들과 우리 법사위원장님께서 법원 행정처장님을 상대로 적어도 이 나라의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고견을 말씀하시는 건 존중합니다.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답변도 크게 상례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로 수표가 교부됐는데 왜 증거가 없고 왜 돈 준 사람이 없고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인지 그런 점을 지적하고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대법원장 지명을 두고 법조계에서 지금 충격을 너무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잘
없도록 정말 국민을 위한 우리 사법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사법부의 독립을 꼭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 아까 질문에 신문을 아직 보지 못해가지고 그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당당하지 못한 그런 답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저거 하시면 휴대폰 네이버 검색 이거 안 하십니까? 보도 내용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말로 전달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네이버 검색하니까 바로 이게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명숙 총리가 그 네이버 실검에서 1, 2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그 향후 사면, 특히 이제 일반 그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그런 국민에 대해서는 저는 광범위하게 사면을 적극 검토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 자, 주광덕 의원님 발언하세요. 자, 이걸로 저거 할 테니까 박범계 의원 조용히 하세요. 자, 3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 연일 국회의원 재선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충격과 경악 속에서 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새벽에 이런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경악을 했고, 오늘 마침 우리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부 장관께서 국회에 오시니까 이것은 정말 한번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한 고민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야당 국회의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대통령 되셨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대표이셨는데 그때 했던 발언이 이렇게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어렵고 멋있는 발언 다 빼고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라는 결론을 대법원이 내렸다. 우리 국민의 상식, 국민의 정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저는 이 평범한 말 속에 굉장히 충격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이 전세자금으로 한신공영